네, 시원한 물 한 잔 먹고 왔습니다. 2023년 운전직 공무원 파트 2, 앞 시간보다 더욱더 높은 텐션으로 신나게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 법규 기본서 그 4가지 특징입니다. 자, 우리 이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제1장에서 1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서를 잠시 보자면은 제1장이 총칙이고, 제2장이 보행자의 통해 방법입니다. 제3장이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죠.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해 방법이죠.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고, 제5장이 뭡니까?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특례죠. 제6장 도로의 사용입니다. 제7장 이제 떠오르고 있는 신흥 세력이죠. 꽤나 갑자기 출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7장 교통안전교육입니다. 8장 두말할 게 없네요. 운전면허제도. 9장이 국제면허증입니다. 10, 제10장 같은 경우에 운전면허 행정처분이고, 제11장 도로교통공단 만나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12장이 보칙입니다. 제13장 벌칙, 마지막 14장 범책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 부록문에 보면은 2가지가 실려 있죠. 첫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일 마지막에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 제일 처음에 기본서를 딱 펼치면은 한눈에 보는 단원의 핵심, 한눈에 보는 출제 경향, 출제 예상 키워드를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어떤 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떤 파트에서 시험에 잘 나오느냐, 여러분들 한눈으로 볼 수가 있고, 각 장이 끝나는 제일 마지막 기출 및 예상 문제마다 제가 출제 빈도, 난도를 표시했습니다. 자, 내용을 잠시 한번 볼까요? 한눈에 보는 출제 경향을 단원 처음에 넣어 실제로 19년간 출제가 많이 되었던 관련 키워드를 제가 제시했고, 각 장의 문제마다 조금 전에 언급해 드렸다시피 출제 빈도, 난도를 표시해서 수험생 스스로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 내용인지 스스로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제3장을 제가 기본서를 펼쳤다고 가정해 볼게요. 조금 확대해 봅시다. 여러분들 제3장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와 가장 밀접한 내용이 바로 이 3장에 포함되어 있죠. 보시다시피 속도, 일시정지, 서행,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금지 시기, 앞지르기 금지 장소, 두근두근 너무 중요한 주정차 금지 장소, 주차 금지 장소, 긴급 자동차, 정비 불량차, 성차이는 적재 제한 용량 등, 쉽게 말해서 운전자와 가장 밀접한 내용이 바로 이 3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출제가 가장 많이 됩니다. 자, 이 과목의 출제 비율 넘버 3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해 방법. 2번째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제8장 운전면허제도입니다. 3번째 출제가 많이 되죠.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눈에 보는 여러분들 단원의 핵심을 보시면 바로 아랫부분에 이런 내용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출제 예상 키워드입니다. 2022년도에 이런 키워드가 나왔고, 서울, 제주도에서 이런 키워드가 나왔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랫부분 한 번 더 보시면은 2021년 경남, 2022년 교육청, 전북에서 여러분들 앞지르기 금지 장소가 시험 문제 나왔네요. 초토마루, 다구리. 지나서 무슨 말입니까? 기본 이론 교육 시간에 제가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만한 게 회전교차로, 이제 7월 12일부터 여러분들 회전교차로의 정의가 도로교통법에 편입됐습니다. 13번째, 2번째, 제2조 13호의 2에 보시면은 회전교차로의 정의가 나와 있죠.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 방법이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통행했다. 그게 바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인데요. 이게 나오는 김에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벌점 여러분들 무려 30점이 부과된다. 미리 여러분들 공부하고 숙지하고 지나가셔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다시피 제7장 요즘 떠오르고 있는 신흥세력 교통안전교육 잠시 한번 볼까요? 확대를 쭉 해봅시다. 제7장 교통안전교육 한눈에 보는 단연의 핵심을 볼까요? 제7장은 그렇죠. 지금까지 출제자의 관심을 그렇게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본격적인 출연을 시작해서 무엇보다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이 서울, 경기, 대전, 경북 등 점차 각 지역별로 출제 지역이 넓혀가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7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자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를 여러분들 각각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이니까 긴급자동차 안전교육도 여러분들 어텐션 하셔야 됩니다. 자, 요 한눈에 보는 단원의 핵심을 보면은 출제 예상 키워드 보셔야 되겠죠. 출제 예상 키워드 제7장입니다. 2021년 대전, 2021년 대구, 2020년 제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기본 이론편에 제가 세세히 여러분들 훑어드릴 것이고 각 장이 끝나는 제일 마지막에 기출 및 예상 문제를 만나볼 수가 있을 건데 우선 여러분들 제3장 기출 및 예상 문제 봅시다. 각 문제 모두에다가 이렇게 이 문제의 출제 빈도와 출제 난도는 이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번을 풀다가 이 내용이 기본서에 몇 페이지 있지? 여러분들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본문 41페이지라고 해놨죠. 기본서 41페이지에 문제 1번에 대한 이론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 그랬으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가 그림으로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울에서 출제가 되었죠. 2022년 서울유사라고 해놨네요.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한다. 출제 빈도, 난도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 이 내용 문제 2번은 우리 기본서 39페이지에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흥세력 제7장 한번 볼까요? 기출 예상 문제 봅시다. 자, 운전면허 받으려는 사람은 학과 시험 응시 전에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교통안전교육의 교육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그랬네요. 2022년 경기유사, 2022년 경북유사입니다. 선지 1번에 보시면은 분노 및 공격성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 사항이 아닙니다. 보복운전이 원인이 된 배려운전 교육반의 교육사항입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이 교통안전교육이 뭐라고 우리 기본서 162페이지에 이렇게 교육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통안전교육사항 같은 경우는 총 8가지가 있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 여러분들 몇 번 정도만 읽으면 충분히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사항 얘기 나온 김에 같이 한번 봅시다. 운전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 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이게 재작년에 포함됐다 그죠? 어린이, 장애인,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 긴급자동차 길터주기 요령, 그 밖에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 교통안전교육 사항인데 특히 6번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제가 별표를 냈습니다. 2022년 경기도에서 다음 중 교통안전교육 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말을 꼬아놨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이렇게 선지가 나왔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친환경 자동차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이 1시간 교통안전교육의 교육사항이고 50분의 시청각 교육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에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나왔고 요 문제는 우리 기본서 165페이지, 228페이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본서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출변형 OX. 이 기본서 각 장 요소 날개에 제가 기출변형 OX를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장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수험생 역시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도록 했고, 날개 부분에 제가 충분한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각 장 요소에 기출변형 OX 문제를 출제해서 내용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출변형 OX가 틀린다면 한 번 더 본문 더 가셔가지고 머릿속으로 여러분들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기출변형 OX 한번 볼까요? 기출변형 OX 문제를 통한 내용 숙지 여부 체크를 했습니다. 실제 기본서를 보면은 날개 부분에 기출변형 OX가 있죠.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었더라도 운전한 경력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초보 운전자로 본다.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운전 경력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도 운전면허 취득한 지 2년이 경과되었다면 초보 운전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변형 OX의 정답은 X가 되겠고, 다음 내용 볼까요? 역시 기출변형 OX입니다. 이게 뭐라고 서울에 한 2번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조장치는 설치할 수도 있다. 내용을 보면은 우리 시행규칙에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설치 여러분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1번 보시면은 나와 있네요.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보행자에게 보행신호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음성으로 보행신호를 안내하는 이렇게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죠. 음향신호기의 안내 메시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 역시 보조장치, 뭐다? 이렇게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기출변형 OX는 여러분들 X가 되겠고, 다음 기출변형 OX 한번 볼까요? 가깝게 있네요. 주차, 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제복을 만드는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게 맞고,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권자 제복이 왠지 경찰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과 미리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경찰청장과 미리 협의한다. 그래서 역시 기출변형 OX의 정답은 B, X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휴대전화 사용 볼까요?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죠.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휴대용 전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역시 X입니다. 차마 및 자동차 등 노면 전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장 요소에 이렇게 이론을 공부하고 기출변형 OX, 내가 이 이론 단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여러분 스스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서 각 날개에 제가 충분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올해 4월 20일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정의가 현행 도로교통법에 편입이 되었죠. 자율주행 시스템의 종류, 우리 기본서에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서에 있죠. 도로교통법에는 없습니다만은 자율주행 시스템의 종류, 이렇게 제가 친절하게 날개 부분에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 있고,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꿈에 차다 그죠?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기출변형 OX,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13조 제1항에 보시면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당연히 차의 운전자는 뭐 차도로 가야 되겠죠. 이를 위반한 것을 여러분들 보도 침범이라고 합니다.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벌점 몇 점? 무려 10점 부과됩니다. 13조 여러분들 제2항에 보시면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횡단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을 보도 횡단 방법 위반입니다. 역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보도 침범과 벌점은 동일합니다. 벌점 10점 부과되는데 이 여러분들 보도 침범이나 보도 횡단 방법 위반은 얘기 나온 김에 인문 특강 하는 김에 한 번 더 공부하고 갑시다. 중요 12개 항목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서 인적 교통사고 나면은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형사 입건,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부연 설명 어떤 걸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주수사항. 이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조작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을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들 준수사항 위반이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5만 원, 벌점 텐텐. 벌점 여러분들 이렇게 10점이 부과된다. 확인하고 여러분들 기본서 다음 장을 넘어가셔야 되겠죠. 자, 다음 내용 볼까요? 요 내용도 작년에 경기도에서 나왔네요.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라고 한다. 막연하게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 뭐지?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날개 부분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종은 몇 명?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본다. 이 내용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고 어린이 일명을 여러분들 승차종은 일명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다음 날개 부분을 볼까요? 보호자 동승표지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보호자 동승표지입니다. 청색 바탕에 노란 글씨입니다. 가로 40cm, 세로 보시다시피 15cm인데요. 이 보호자 동승표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이고 앞면은 반사지로 제작하고 뒷면은 탈착, 부착이 가능하도록 보셨다시피 고무자석으로 제작합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우측 옆면 성강구 부근에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성강구 부근, 타고 내리는 출입구,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 경기도에서 작년 상반기에 아마 출제가 되었을 겁니다. 자, 다음 6째 기본서의 특징 봅시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된 이유, 너무 딱딱하고 암기만 해야 되는 게 이 법이 왜 개정이 되었지? 이래서 개정이 되었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더 흥미유발하게끔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법이 개정된 이유와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딱딱하게 암기만 하던 것을 벗어나서 이해를 통해서 학습에 흥미가 유발되도록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2022년 4월 20일, 2022년 7월 12일, 10월 12일, 2023년 1월 20일 이렇게 개정 및 여러분들 신설되는 게 많죠. 자, 가장 대표적으로 2022년 4월 20일 개정 신설이 가장 많이 되었고 두 번째 7월 12일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기본서에 모두 다 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정 이유, 내용, 요 본문 내용이 요렇게 해서 이 내용이 개정 및 신설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차량 소통 및 안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도로교통법 13호의 2 회전교차로의 정의, 이렇게 회전교차로 옆에 이런 내용을 제가 날개를 달아놨네요. 다음 개정 이유 볼까요? 중요합니다.
보행자의 통행, 이제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갈 수 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한다. 쉽게 말해서 뭐든지 간에 죄송합니다. 보행자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까요? 도로교통법 여러분들 27조도 요즘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말도 많고 탈도 많죠.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보행자에게 여러분들 일시정지 의무를 뒀습니다. 무엇보다 보행자 보호를 7월 12일부터 더욱 강화했다. 한 번 더,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개정 신설 이유 보면은 이제 도로 이외 곳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것도 보행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 같은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된다면은 서행 또는 일시 정지 의무를 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 정지에 보행자 보호의 의무가 부여되고,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뭐해라? 일시 정지해라. 역시 7월 12일부터 시행됐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어떻게 개정되었느냐? 위험 상황에 대처 능력이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뭐해라? 일시 정지하도록 이제 여러분들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자, 다음 내용을 볼까요? 그렇죠. 이제 상호운전면허증 내용 볼까요?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에 여러분들 이렇게 근거를 마련했고, 상호운전면허증이니까 제9장 국제면허증에 한 번 더 나오겠네요. 9장 보시면은 우리나라와 외국 간의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등에 따른 상호인정 외국면허증의 근거를 마련해요. 국제면허증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동안, 1년 동안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 몇 년 동안, 1년 동안 운전할 수 있다. 그래서 현행 국제면허증과 같이 1년 동안 국내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봅시다. 7째, 도로교통법 이외에 여러분들 관련 법규 완벽히 학습하도록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뿐만 아니고 실제로 운전직 공무원에 출제가 되는, 그렇죠,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 규칙,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을 모두 반영해서 완벽한 학습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살아있는 기본서가 되도록 했습니다. 자, 2년 동안 도로교통법 이외에 제가 출제 지역을 딱 보니까 2021년 여러분들 교육청 관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험 문제 나왔죠.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기본서에 있을 뿐더러 수업 중에 제가 다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은 아닙니다만은 꽤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역시 2022년 강원도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중요 12개 항목이 나왔고, 2021년 전북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시험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의 과정을 보시면은 물론 여러분들 도로교통법이 암기 과목은 맞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저는 좀 더 이해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 기명, 파지, 재생, 망각, 여러분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망각의 동물이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재생은 여러분들 어렴풋이 떠오르는 겁니다. 맞아. 파지는 단순히 외우고 있는 것. 기명, 별표 1000개 합시다.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거, 바로 진아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도로교통 법규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기명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기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글만 읽는 강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공부가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제가 일부만 본다면은 여러분들 2023년 기본서를 보면은 제가 직접 발로 뛰어다녀서 제가 현장에서 다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좀 더 기억에 생생히 날 겁니다. 원래 제가 그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할 때도 제가 유튜브에 올렸죠, 그죠? 요 사진하고 요 사진 볼까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 없는 도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중앙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행자는 이렇게 도로의 전 부분을 갈 수 있죠.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중앙선이 있습니다. 보행자는 이렇게 뭐 길 가장자리 또는 뭐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다음 사진 뭐를 보여드릴까요? 안전지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안전지대가 이렇게 여러분들 노란색이 있고 안전지대가 이렇게 여러분들 백색이 있습니다. 요거 제가 둘 다 학원 앞에서 찍었는데요. 안전지대가 노란색이란 말은 이렇게 여러분들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이쪽, 이쪽. 당연히 여러분들 안전지대 백색이란 말은 이렇게 같은 방향, 동일 방향일 때는 안전지대 백색으로 하고 이렇게 갔다 왔다 양방향일 때는 이렇게 안전지대 노란색으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아무리 휘발유가 비싸지만 휘발유가 8,172원. 이 잘못됐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작년에 교육청에서 나왔다고 그죠?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시행령 10조의 3 제2항에 보시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시장 등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러한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이러한 안전표지 여러분들 불법 주정차를 했다. 경찰 공무원에게 현장에 적발된다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구급 운전직 공무원에게 여러분들 카메라 단속됐다 그러면 과태료, 승용차는 8만 원, 과태료 여러분들 9만 원 부과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2023년 도로교통 법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원 앞에 상당히 맛있는 고깃집이 있는데 고깃집 앞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통 웨이팅을 한 20분, 30분 의자에 앉아서 쭉 서 있습니다. 숙성이고 나발이고 여러분들 좋은 고기가 맛있죠. 무릇 여러분들 좋은 강사란 잘생기고 못생기고 다 필요 없습니다. 구급 운전직 공무원, 도로교통 법규 만점 맞게 해주는 강사가 여러분들 가장 좋은 강사입니다. 자, 이로써 인문특강 파트 1, 파트 2는 끝이 났고 이번 주 제가 완벽하게 학습 대비 PPT 작업을 정리해서 다음 주부터 2023년 순차적으로 기본 이론 강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특강보다 훨씬 더 화이팅 넘치게 텐션업으로 2023년 기본 이론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문특강 교육받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